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전북 고창군이 미당 서정주 시인의 자원을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성화합니다. 질맞이 시인마을 관광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첫 소식 홍재희 기자입니다. 미당 서정주 산문시 질맞이 신화가 그의 고향 고창의 지역문화자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질맞이 신화는 안진뱅이 산의 재곤이를 돌봐주는 질맞이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담고 있는 산문시입니다. 고창군은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들여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부안면 질맞이로 2-8번지 미당문학관 주변에 질맞이 시인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미당 서정주 시인의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사업은 질맞이 마을에 위치한 서정주 시인의 생가와 문학관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이 부안돼 전통 먹거리 판매장의 알매집, 서당, 공덕동 가옥을 복원하고 질맞이 이야기를 따라 걸을 수 있는 문화산책로를 조성합니다. 고창군은 지난해까지 토지 매입 등을 완료했고 이달 말까지 기본 및 신시설계 용역을 완료하며 내달에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군은 이 사업이 완료되며 미당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문학관, 체험관, 도깨비집, 옥돌샘 등과 함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KLN 홍재희입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 차량 이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차량 단속과 규제를 하는 친환경 등급제 시행도 예고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과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전북 순창군의 가잔마을 진입도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차선이 갑자기 자동차 한 대만 지날 수 있는 1차선으로 좁아져 병목 현상을 초래해 위험한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 가잔마을 굴다리가 사고 위험을 안고 있어 이를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순창군 이기자 의원은 19일 임시회에서 가잔마을 진입도로 굴다리 확장을 촉구했습니다. 차량 한 대만 주행이 가능한 탓에 사고 위험이 높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도 27호선과 진입도로 교차 구간인 이곳은 굴다리 폭이 좁아 차량과 주민 통행에 불편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멀어요. 지금 날 풍에 열고 비만 조금만 와도 물이 다 튀어버리고 그래. 얘가. 왕복 2차선인 진입도로가 굴다리에서 좁아져 병목 현상을 초래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동차 한 대만 진입이 가능한 폭입니다.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야만 이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순창군은 국도 관리를 맡고 있는 남원 국토관리사무소 측에 지속적으로 확장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환하게 빛낼 성화가 지난 21일 철원에 입성해서 강원도 봉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성화봉송단은 백마고지를 시작으로 월정리역 양지리 검문소까지 16km를 자전거로 달리며 DMZ의 평화의 불꽃을 밝혔습니다. 또 자전거 봉송을 마친 성화봉송단은 태봉대교에서 축하 행사를 시작으로 철원군 일대를 달리며 성화의 불꽃을 곳곳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화의 불꽃은 화천, 양구, 인제를 비롯해 양양과 춘천 등을 달리며 올림픽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메커니즘이죠.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창립 15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비전 2025를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전북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양질의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예은 기자입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19일 창립 15주년을 맞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JIAT 비전 2025를 선언했습니다. 이성수 원장은 이날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융합의 새 시대를 열고 전북 자동차 산업을 월드클래스 수준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 비전 2025 실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완수, 월드클래스 부품 기업 육성, 전북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시험평가 인증기관 도약 등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내 자동차 부품 기업을 2025년까지 600개사로 확대하고 뿌리 기업은 500개사로 늘려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수 원장은 2025년이면 자율주행차는 4단계로 진입하고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가 돼 모든 산업이 임계점을 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자율차 등 신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글로벌 전북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앞으로는 협업을 넘어 새로운 융합을 통해 미래형 자동차 산업 진입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죠. 올해부터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최소 18% 이상 의무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건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앞으로 지방혁신도시로 옮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역 인재를 전체 채용 인원의 최소 18%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습니다. 매년 채용 비율을 3%씩 늘려 오는 2022년에는 30% 이상을 채용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전체 200명 중 최소 36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합니다.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서 이제 공간정보학과라든지 지적증명 관련 학과들이나 좀 기회문을 좀 더 열어놓고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포트홀, 파인도로 때문에 위험천만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 등으로 많이 발생했는데요. 포트홀이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도로 위 지뢰인 포트홀 때문에 전북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전북 전주 군산 간 자동차 전용 도로 1, 2km 구간 곳곳에 발생한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 위험천만한 고개 운전을 불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포트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경고등도 없어 운전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17일 오후 4시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위에서 포트홀로 인한 SUV 차량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트홀로 인해 SUV 차량의 왼쪽 좌측이 완전히 무너져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차들 지나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복구를 해줬으면은. 몇 분 후 또 다른 차량도 사고가 발생해 견인되고 있었습니다. 포트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파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저희 고객님도 오셔서 지금 사고가 나서 2차 사고가 안 나신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시고 빨리 좀 시정 조치해 주셔서 다른 사고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도로가 날 전주시 덕진구 측이 포트홀 임시 복구 작업 중이었지만 곳곳에 널린 포트홀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포트홀은 최근 내린 폭설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최근 전북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과 대형 화물차 운행 등으로 포트홀이 발생한 것 같다며 현재는 임시로 포트홀을 메우고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19일 포트홀 도로의 전면적인 보수 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LN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부산광역시가 어르신들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고 다시 봄을 찾겠다는 의미의 다시 봄 토크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시장형 노인 일자리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날 행사는 우수 참여자에 대한 표창과 다시 봄 토크가 열릴 예정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시장형 사업은 어르신이 직접 수익을 창출해서 임금을 가져가는 사업 형태인데요. 현재 부산에서는 실버 택배 등의 사업에 5,0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겨울철 도로관리에 중점을 두고 파손된 도로와 미끄럼 방지시설 정비에 나섭니다.
올해는 기온 변화가 커서 겨울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포트홀이 다량 발생했는데요. 광주시는 먼저 도로 파손부의 응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천변 좌하로 등 1,188곳의 정비를 마쳤습니다. 전북 남원시 보건소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노인 의치 시술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의치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데요. 신청은 관할 보건지소나 진료소, 면 동사무소에서 2월 13일까지 접수하면 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사람 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읍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회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2018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이 주요 민원 현황 및 지역별 현안을 손쉽게 확인하고 정부 정책에 적시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빅데이터 공통기반 해안에서 민원 분석의 온라인 자동화로 통합 서비스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역 주민이나 국민의 민원을 정책 및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해안의 빅데이터 온라인 분석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